은퇴 후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는데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직장에 다닐 땐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시계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고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조직에 몸담아온 분일수록 일의 리듬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3세 여성 김정희 가명 씨의 은퇴 후 루틴 충격기입니다. 그녀는 35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했고 늘 성실하고 계획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 철저한 루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처음 퇴직하던 날 정희 씨는 오랜만에 알람 없이 일어나 늦잠을 잤습니다. 오전엔 커피를 내리고 여유롭게 책을 읽었습니다. 자유로웠죠. 하지만 그 자유는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오늘은 뭐 하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창밖을 봐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던 세상은 끝났고 이제 하루의 주제는 오롯이 자신이 정해야 하는데 정희 씨는 그 주제 정하기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늘 누군가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회의 일정, 프로젝트 마감일, 보고서 제출일. 그러나 은퇴 후엔 그 어떤 외부 압박도 없습니다. 처음엔 해방감이었지만 곧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청소를 하고 다시 TV를 보다 보면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상한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겁고 하루가 허무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시간을 통제하고 있지 않았다. 자유는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쓸지 정하지 못한 채 시간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은퇴 후 무목적성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일상적 구조가 사라지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심리적 공허감입니다. 직장인의 루틴은 타인과 조직이 만들어주지만 은퇴자의 루틴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감, 무기력, 심지어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희 씨는 3개월간 이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얼마나 비생산적인 자유 속에 빠졌는지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집 근처 카페에서 같은 또래 여성들이 수다를 떠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운동 후에 모인 동호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에는 요가를 가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노트를 쓰기로요. 처음엔 단순한 일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요가를 통해 몸이 가벼워졌고 독서를 통해 생각이 정리됐으며 일기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루를 설계하고 있다는 감각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루틴을 재정비하는 것이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정체성 회복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정의가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루틴이 나를 다시 세계와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정희 씨는 지금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햇살을 받으며 명상을 합니다. 일정한 루틴 덕분에 그녀의 하루는 다시 리듬을 찾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상은 계속돼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일을 그만두었다고 삶까지 멈추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녀의 말에는 자신을 되찾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퇴 후 루틴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하루의 구조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매일 오전 8시에는 산책, 10시에는 독서처럼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계획된 행동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둘째, 루틴 안에 사회적 연결을 넣어야 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취미 모임 등 타인과의 접점을 갖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힘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루틴의 의미를 더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의미가 있을 때만 지속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틴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루를 선택했다는 감각입니다. 자유는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생 갈망하던 그 자유를 이제야 얻었지만 그것은 방황이 아닌 방향을 세워야만 비로소 빛을 냅니다. 김정희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유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퇴직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장으로 넘어가는 쉼표일 뿐입니다. 쉼표 뒤의 문장은 이제 우리가 직접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은퇴 후의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시간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자유를 마주한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자유는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다고. 일터에서의 삶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질서 속에 있었다. 출근 시간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끝내야 할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한한 시간이 남는다. 문제는 그 시간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모를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는 점이다. 63세 김정희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혼란의 축소판이다. 일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사회적 위치가 희미해질 때 많은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는다. 하루를 계획하지 않으면 하루가 나를 삼키고 목표가 없으면 시간은 공허를 낳는다. 인간은 생각보다 의미의 존재다. 먹고 자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동안은 일이 의미를 대신해 주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프로젝트를 끝내고 성과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나는 존재한다는 감각을 얻었다. 그러나 은퇴 후엔 그 확인 과정이 사라진다.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존재의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무료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붕괴와 맞닿아 있다. 김정희 씨가 처음 은퇴 후 일과를 잃고 방황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쓸 도구가 없었다. 루틴은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뼈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위는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 리듬이 깨지면 하루는 흐트러지고 생각은 흩어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을 동시에 돌보며 살아온 시간 뒤에는 늘 누군가를 위한 루틴이 있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회사와 팀을 위해. 그러나 은퇴 후의 루틴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루틴이어야 한다. 문제는 그 과정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평생을 남을 중심에 두고 살아온 이들이 자기 중심의 일과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처음엔 다들 막연히 이제는 쉬어야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쉬는 것도 잠시, 그 쉼이 길어지면 방향을 잃는다. 김정희 씨가 다시 삶의 리듬을 찾은 건 단순히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요가를 가기로 마음먹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쓰는 행위는 나는 여전히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기 통제감 회복이라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낀다. 반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 무기력과 우울에 빠진다. 은퇴 후의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이 삶의 통제권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은퇴 후 루틴을 만드는 데에는 몇 가지 심리적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인정의 단계다. 나는 더 이상 일터의 사람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많은 이들이 오래 머문다. 여전히 현직 시절의 명함과 직책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만 그 정체성은 더 이상 현재의 자신을 지탱해주지 못한다. 두 번째는 탐색의 단계다. 이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다시 찾아야 한다. 그동안은 일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지만 이제는 진짜 나를 마주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형성의 단계다. 새로 찾은 흥미나 목표를 중심으로 루틴을 짜야 한다. 매일 걷기, 글쓰기, 봉사 혹은 작은 취미라도 상관없다. 핵심은 꾸준함이다. 꾸준함은 하루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힘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공유의 단계다. 자신의 일상을 타인과 나누는 것이다. 그 나눔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고립을 막는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행복도는 경제적 요인보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질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하루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루틴은 결국 관계의 도구이기도 하다. 혼자서 세우는 계획이라도 그 안에는 사람과의 연결이 숨어 있다. 김정희 씨가 요가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일기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루틴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방향을 유지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표가 아니라 하루를 내 손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다. 완벽한 하루는 없다. 하지만 방향이 있는 하루는 있다. 그 방향이 나를 앞으로 밀어준다. 은퇴 후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은 결국 의미의 재구성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에 쓰임 받았고 이제는 루틴을 통해 스스로에게 쓰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 쓰임은 작아도 된다. 아침 햇살 아래 차를 우려 마시는 일, 매일 한쪽씩 책을 읽는 일,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 이런 사소한 반복이 모여 하루를 만든다. 그리고 그 하루가 다시 나를 만든다. 자유는 방향이 없으면 무너진다. 하지만 방향이 있는 자유는 삶을 재창조한다. 김정희 씨의 사례는 그 사실을 보여준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의 일원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루틴은 단지 시간 관리가 아니라 자기 회복의 기술이다. 우리는 일에서 벗어났지만 삶의 무대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스스로 무대를 다시 세우고 조명을 다시 켜는 일이다. 조명이 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이막은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스위치를 켜는 순간 비로소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자유는 선물이다. 하지만 그 선물을 제대로 열어보려면 방향이 필요하다. 그 방향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의 루틴 속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